안녕하세요. 박재영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작년에 이제 퍼블리시 됐었고요. 토크 기반으로 강화학습으로 보행을 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Torque-bas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task and robot reinforcement learning on biped robots using him-to-real transfer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족형 로봇에 많이 적용해가지고 큰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에서의 강학습은 기본적으로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설계자들이 이제 스테이트나 이제 액션 리워드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액션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 토크 커맨드나 이제 포지션 커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봇 측에서 스테이트가 나오고 스테이트로는 뭐 관절 각도, 속도, 뭐 앵귤러 벨로시티, 뭐 기타 등등을 쓰고 리워드도 이제 설계자의 선택에 따라서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려움이 보행을 위한 리워드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이제 DOF가 높으니까 약간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런 영상과 같이 레귤레이션이 부족해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구조는 레퍼런스 모션이라고 하는 이제 Q 레퍼런스로 학습을 가이딩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Q 레퍼런스가 입력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의 레퍼런스 모션이 뭐냐면은 로봇이 학습할 때 참고하는 모션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이제 핸드크래프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 기반 제어기로부터 저희가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워드를 해당 레퍼런스 모션을 따라가도록 설정을 하면은 최대한 이 레퍼런스를 따라하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도입한 논문은 이제 딥미믹이라는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래픽스에 적용된 논문입니다. 따라서 리워드는 레퍼런스 모션이 있다고 할 때 레퍼런스가 이제 Q 햇, 뭐 햇이 붙은 P 햇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 모션이고요. 뜯어보면은 관절 각도, 레퍼런스 관절 각도를 따라오도록, 레퍼런스 엔드 이펙터 위치를 따라하도록, 관절 속도를 따라하도록, COM 위치를 따라하도록 이런 것들에 이제 웨이티드 썸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강학습은 이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큐뮬레이티브, 그러니까 누적된 것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이 레퍼런스로 완벽하게 하게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조금씩 바꿔서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로봇 도깨비에 레퍼런스 모션 Q 레퍼런스를 바로 그냥 PD적으로 추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건 이제 사람의 목격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모션이 나오지만 이걸 이용해서 강학습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모션을 따라 하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걸을 수 있는 폴리시가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논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작업의 종류나 하드웨어에 따라 제어 방식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리를 닦을 때는 좀 컴플라이언트하게, 좀 섬세하게 닦아야 되고, 보행할 때도 스윙풋이나 스탠스풋의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 때도 이제 각자 태스크에 따라 알맞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제 어린 유아이거나 아니면 성인이거나 노인이거나에 따라서 이제 토크를 어떻게 낼지, 힘을 얼마나 낼지 이런 전략들이 다르게 됩니다. 사람의 제어 방식은 이제 이게 근육의 구조인데요. 페럴엘라스틱 컴포넌트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의 액티베이션의 수를 조절을 해가지고 근육의 스티프니스를 조절을 하고요. 즉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로봇은 컴플라이언스를 조절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이제 PD 제어기를 쓴다고 하면 PD 개인 A의 컴플라이언스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하게 보행 제어기가 있다고 할 때요. 커맨드가 들어가면은 이제 Q 타겟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추정하는 PD 제어기
들어가는 P 게인과 D 게인에 의해서 컴플라이언스가 크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나 로봇에 따라서 PD 게인을 적절하게 선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RL 제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RL 제어에서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명령을 생성하는 포지션 베이스드고요. 두 번째는 바로 토크를 생성하는 토크 베이스입니다. 두 구조 모두 스테이트가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포지션의 경우 Q 타겟이 나와서 그러니까 위치 명령이 나오고 요거를 PD 제어로 추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커맨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제 토크 기반의 구조는 스테이트가 입력이 들어가면은 다이렉트하게 이제 명령 토크를 생성하는 크게 이런 두 가지 구조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족형 로봇에서는 족형 로봇 RL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가 포지션 기반의 제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2017년도에 나온 이제 Learning Locomotion Skills Using Deep RL, Does the Choice of Action Space Matter? 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픽스에서 연구되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액션 스페이스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토크 컨트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를 생성하는 아니면 이제 조인트 타겟을 생성하는 아니면 조인트 벨로시티, 이제 뭐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 액티베이션 같은 액션 스페이스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학습 속도나 모션의 질, 강건성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토크 학습은 느리고 학습이 느리고 그리고 제어의 강건성이 낮다. 특히 낮은 제어 주기에서 이런 결론을 냈었는데요. 한계점은 이 논문이 이제 그래픽스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실제 로봇이 아닌 시뮬레이션에서만 비교를 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로봇을 고려할 수 없었고요. 실제 로봇이라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의 리얼리티 갭으로 인한 차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제어의 문제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D 개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PD 개인이 거동을 크게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봇이나 태스크에 따라서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RL에서는 PD 개인 튜닝 법칙이 이제 정해진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적당히 낮은 개인을 쓰는데요. 이 적당히라고 함이 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해가면서 이거 학습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해가면서 정하는 거고요. 실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해볼 때 이제 낮은 개인을 쓰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넘어져 버리고 아예 학습이 되지 않고 너무 높은 개인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진동이 발생을 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 이런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PD 개인이 이렇게 태스크가 여러 개 있고 로봇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할 때 리얼 로봇에서 할 때 이런 PD 개인이 각각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위치 기반 제어기가 컴플라이언스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상황은 그림 1과 같이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원래는 이제 평지에서 걸을 때 이때 접촉을 했어야 했는데 좀 더 이제 문턱 같은 게 있어서 좀 일찍 컨택이 발생했을 때 PD 제어기는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하는 제어기이기 때문에 큰 토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2는 이제 이거 강학습 제어기를 실제 로봇에 적용할 때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 간의 차이인 리얼리티 갭이 존재를 하고요. 이로 인해 추종 성능이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컨택 타이밍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하려고 큰 접촉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사족 로봇보다는 저희 도깨비 같이 다리가 무거운 로봇의 경우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엔드-투-엔드로 토크를 학습을 해서 로봇이나 태스크에 따른 PD 게이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도깨비나 아틀라스나 로보티즈 오프3에 다 이제 동일한 파라미터를 쓰고 이제 스쿼트, 워크, 런의 태스크에 같은 경우에도 모두 파라미터 튜닝 없이 한꺼번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크 제어기는 컴플라이언스로 인해서 리얼리티 갭에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치 제어기는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커맨드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실제 로봇에서도 위치 제어기는 이런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반면에 토크 제어기는 이제 컴플라이언트하게 이제 발이 조금 움직이는 이런 거둠을 보이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메소드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딥미믹 프레임워크, 그 레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따라하도록 학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때 레퍼런스 모션은 저희 연구실에 있는 모델 기반 제어기로부터 얻은 하나의 궤적을 사용을 했습니다. 리워드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이제 조인트 포지션을,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지션을 따라하도록, 그리고 바디 벨로시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트래킹하도록, 그리고 풋 컨택, 그러니까 발 시퀀스, 컨택 시퀀스를 매칭하도록, 그리고 실제 로봇 적용을 위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관절 속도를 줄이고 가속도를 줄이고 토크 저크 이런 레귤레이션을 좀 들어가서 실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도록 리워드를 설계를 했었고요. 로봇의 스테이트로는 이제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오일러인 걸로 표현을 했고, 이제 관절 위치, 관절 속도, 그리고 페이스, 목표 보행 속도가 들어갑니다. 이때 페이스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사이클릭 모션에서 현재 페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 레퍼런스는 이제 레퍼런스 모션의 주기. 예를 들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8초의 레퍼런스 모션이고요. 델타 T는 폴리시의 제어 주기로 저는 폴리시를 250Hz로 돌리기 때문에 250분의 1초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이 P는 그럼 이제 점차적으로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는 그런 베리어블로 볼 수 있습니다. 액션은 이제 포지션 기반에서는 타겟 Q 타겟을 생성을 하고요. 토크 기반에서는 이제 다이렉트하게 타워 커맨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은 이제 페이스 모듈레이션이라는 액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행 주기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선정을 한 액션입니다. 페이스 모듈레이션 액션은 앞서 말씀드린 이 페이스를 조금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든 액션인데요. 이런 페이스 모듈레이션 없으면은 학습된 모션의 주기는 레퍼런스 모션의 주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딱 고정이 되고요. 목표 보행 속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람이 빨리 걸을 때는 보행 주기가 좀 짧아져야 되고, 좀 천천히 걸을 때는 보행 주기가 좀 길어져도 되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절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싱글 서포트나 더블 서포트의 이제 듀레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조절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선정한 액션이고요. 이 액션은 이제 페이스가 인크리멘털하게 원래는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 인크리멘털하게 하지 않고 조금 액션 자체에서 알아서 좀 그 페이스가 결정되도록 이렇게 설계한 이제 액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보행이 원래는 1.8초의 레퍼런스 모션이었다면은 1.5초로도 줄이고, 그리고 싱글 서포트의 길이도 0.3초에서 0.2초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어댑티브하게 줄일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액션을 쓰면은 이제 목표 속도가 0.1에서 이제 이렇게 0.5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할 때 페이스를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보행의 주기가 최대 1.8초에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목표 속도가 0.3초일 때 원래 레퍼런스 모션은 1.8초였다면 학습된 거는 1.5초로 줄고, 더블 서폿이나 싱글 서폿 길이도 이제 알아서 조절되는 이런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비티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기반의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션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절단으로 이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빠른 학습 속도입니다. 이 위치 기반의 빠른 학습 속도는 PD 제어기로 인해서 로봇이 학습 초반부터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점은 이제 낮은 컴플라이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토크 제어에서도 학습이 좀 빠르게 하면서도 즉 이제 학습 초반부터 서 있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잃지 않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폴리시를 중력 보상 토크로 프리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4번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4번 구조는 제가 채택한 이제 토크 기반의 제어인데요. 바로 이렇게 토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가장 편익견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번은 이제 위치 제어기가 PD 제어기가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가 Q 타겟을 내면은 이게 이제 PD로 제어되는 이런 구조고, 2번은 여기서 이제 이니셜 포즈가 또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생성될 때 이니셜 포즈에다가 뉴럴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이런 게 이제 최종적으로 타겟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로봇이 거의 처음부터 서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조금씩 디비에이션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심한 구조는 레퍼런스를 이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타겟을 만들 때 레퍼런스에다가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디비에이션 하는 것을 생성을 하면은 이제 어쨌든 로봇은 강제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디비에이션을 학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사람의 편견, 이제 설계가 많이 들어간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즉 1번부터 순으로 이제 사람의 편익견이나 선입견이나 지식이 들어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학습이 더 빠르지만 근데 어쩌면 이제 옵티멀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토크 기반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가장 적으니까 성능은 좋겠지만 학습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는데, 요거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조금 줘서 학습을 좀 더 빠르면서도 컴플라이언스를 잃지 않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저는 그래비티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즉 중력 보상 토크를 임의의 자세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시를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입력은 폴리시의 구조와 같은 스테이트, 출력은 액션, 토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강학습을 프리트레인드 된 폴리시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강학습의 이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중력 보상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폴리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간은 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말은 즉 이제 중력 보상 토크가 성공적으로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트레이닝 없이 학습을 하면은 학습 초반에는 토크 아웃풋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제 로봇이 넘어지고 계속 리셋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RL로 이제 학습을 하면은 로봇이 이제 중력 보상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이 상태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요. 결국 이 로봇이 넘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할 때 익스플로레이션이 들어가니까 균형을 잃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로봇 적용을 위해서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을 많이들 적용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얼리티 갭 극복을 위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랜더마이즈한 파라미터는 이제 링크 매스, 이너시아, COM, 조인트 댐핑, 프릭션, 모터 컨스턴트, 딜레이를 줬고요. 특히 이제 저희 도깨비의 경우 저희가 모터 컨스턴트를 추정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 실제 값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랜더마이즈 하는 게 저는 경험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 이제 컴퓨티드 커맨드 토크가 실제 로봇에서 정확하게 발현되지 않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터 컨스턴트를 랜더마이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 Task and Robot Agnostic Learning입니다. 이제 로봇이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쿼트, 워크, 런 세 가지 태스크를 도깨비에 적용을 했고요. 포지션 기반 방식에서는 이런 태스크들은 각자 다른 정도의 추정 성능, 트래킹 퍼포먼스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를 합니다. 이는 PD 게인에 의해서 크게 결정되고 따라서 모든 태스크에 적용 가능한 게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이런 런 같은 경우는
같은 게인을 쓸 수 없었고 게인을 한 2배 정도 키워야 이제 성공적으로 뛰는 것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크 기반 방식은 더 넓은 범위의 컨트롤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러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3가지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추가적인 파라미터 튜닝 없이 그냥 동일한 파라미터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애그노스틱 러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을 돕기 위해서 아틀라스, 로보티즈 OP3를 썼을 때 각 로봇이 기구학적이나 이제 동력학적 차이가 존재하니까 로봇마다 다른 개인이 필요하고 어쩌면 이제 각 조인트마다 다른 개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로봇에 적용 가능한 개인을 찾기가 어렵고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로봇 다 각자 PD 개인 튜닝이 필요했고 아틀라스 경우는 조인트마다 이제 PD 개인 튜닝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토크 기반 방식에서는 세 로봇 모두에서 이제 똑같은 파라미터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비교입니다. 위치 제어 방식과 토크 제어 방식이 실제로 컴플라이언스가 다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폴리시를 모두 평지에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지에서 장애물을 넣어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봤습니다. 보시면 포지션 기반의 방식에서는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밸런스를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토크 기반 방식은 컴플라이언트하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맨드 토크를 분석을 해보면요. 왼쪽은 포지션 기반이고 오른쪽은 토크 기반입니다. 포지션 기반에서는 장애물을 밟는 순간 이제 토크가 트래킹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토크 기반 방식에는 장애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한 이제 토크를 보이면서 걷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영상이지만 실제 로봇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행 목표 속도를 이제 0.02m/s 단위로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고요. 25개의 목표 보행 속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성공은 이제 4초 동안 넘어지지 않는 거를 이제 성공이라고 정의를 해서 했고요. 위치 기반 방식에서는 대략 이제 60%의 성공률을 보였고 토크 기반 방식은 모든 이제 목표 속도에 대해서 장애물을 극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포지션 기반 방식에서도 그러면 이제 낮은 게인을 쓰면은 컴플라이언트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토크 기반 방식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토크를 만드는 거고 포지션 기반에서는 요 PD 게인이 있어서 명령 토크를 만드는데 극단적으로 그냥 KP가 1이면은 포지션 기반도 매우 컴플라이언트하고 토크 기반 방식이랑 이 Q-이랑 이제 Q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폼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게인을 이제 2배씩 낮춰가면서 성공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게인을 매우 낮게 하면은 토크 기반 방식도 위치 기반 방식도 토크처럼 컴플라이언트 해주고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성공을 하는 게인도 설계자가 튜닝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토크 기반 방식이 컴플라이언트하다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리얼리티 갭을 저는 이제 모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리얼리티 갭을 모사하기 위해서 학습할 때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 없이 학습을 하고 테스트할 때 시뮬레이션에서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할 때 학습된 동력과 다른 모델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랜더마이즈된 파라미터로 16초 동안 걸을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4,870개 에피소드를 봤을 때 토크 기반 방식의 성공률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리워드를 봤을 때도 이렇게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더 나은 모션 퀄리티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한 리얼리티 갭은 험지 보잉입니다. 평지에서 학습을 하고 험지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습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얼리티 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크 제어 방식은 컴플라이언트해서 이제 더 오래 걸릴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위치 제어 방식은 위치 오차로 인해서 좀 큰 진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두 제어기를 험지에서 파인 튜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토크 기반 방식인데 처음에 이제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수렴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학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한 결과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토크 제어의 제어기가 더 오래 이제 험지에서 보행을 할 수 있고 모션 퀄리티 자체도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이 좀 잘렸는데요. 평지에서 학습하고 평지에서 실제 로봇으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리티 갭을 모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로봇의 리얼리티 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결과인데요. 왼쪽은 포지션 기반이고 오른쪽은 토크 기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시뮬레이션에서의 FG, 그러니까 중력 방향의 컨택 폴스를 나타냈고 빨간색은 실제 로봇에서의 컨택 폴스, FG 컨택 폴스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양쪽의 파란색을 먼저 보시면은 두 폴리시에서 모두 시뮬레이션에서는 비슷한 피크 폴스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에서 평지에서 걸으면은 포지션 기반이나 토크 기반에서나 또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 로봇에서는 포지션 기반 방식에서는 더 큰 피크 폴스를 주황색 그래프와 같이 더 높은 피크 폴스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낮은 컴플라이언스로 인해서 리얼리티 갭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면 토크 기반 방식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로봇이나 거의 비슷하게 컨택 폴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타 결과인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토크 제어를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면은 낮은 제어 주기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토크 제어를 위해서 보통 이제 높은 컨트롤 레이트 1에서 4kHz 정도의 컨트롤 레이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모델 기반 토크 제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있는데요. 근데 강학습을 사용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62.5Hz 정도로 낮아도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리포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에 이제 영상 위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강학습을 시작을 했을 때는 간단한 태스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챌린지는 토크 트랜스퍼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족에 비해서 저희 연구실 로봇은 이제 높은 무게를 갖고 있고 따라서 높은 기어비에 하모닉 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마찰 모델이 이제 부정확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인트 토크 센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토크가 그만큼 발현이 됐는지 개런티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모델 파라미터를 저희가 실제 로봇을 쓰는 과정에서 튜닝한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력 보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모터 컨스트나 이제 매스나 COM 파라미터를 조금씩 이제 튜닝해 가면서 중력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실제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티메이션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토크 트랜스퍼런시가 개런티 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이만큼 토크를 내야 하는데 실제 로봇에서는 그만큼 이제 발현이 못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로봇에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시도했던 거는 가만히 서 있는 제어기였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컨택 세퀀스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밀 때 회복되는 이런 거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쿼트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는 건 됐으니까 조금 움직여보자 했었는데 이제 바로 움직이다가 균형을 유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된 폴리시의 강건성, 이제 랜더마이즈를 어떻게 잘하고 또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성능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쿼트를 성공하고 나서 시도했던 것이 워크인데요. 워크는 이제 컨텍 시퀀스가 이제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챌린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시도했을 때는 이렇게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아니면 이제 발을 떼자마자 진동을 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크가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 푸시 리커버리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초반에서는 걷긴 걷지만 이렇게 밀면은 바로 넘어지고 연구실 사람들이 매우 놀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제 성능을 올리면서 스테빌리티도 많이 늘렸고요. 땅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랜덤하게 있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극복을 하고 가는 보행. 그리고 시도했던 것이 이제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도 같이 학습을 해서 폴바디로 학습을 하는 이런 것도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을 했던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모델 기반으로부터 레퍼런스 모션을 생성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모션 캡처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피고 걷고 좀 더 보폭을 넓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난달에 했던 건데 좀 더 푸시 리커버리 이제 강건성이 강해지는 것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단차가 있을 때 9cm나 18cm에서 보행을 하는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